정치권 소식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박사님 말씀, 지금 동일한 흐름은 안철수 후보가 양자 대결뿐만 아니고 다자 대결에서도 문재인 후보를 굉장히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번에 지금 화면에 나오는 MBN과 매일경제신문이 조사한 내용을 보니까 다자구도. 다자구도예요? 예, 다자구도입니다. 문재인 후보가 41.3, 안철수 후보가 34.5예요. 자, 이 얘기는 이제 육제 대결에서도 지금 38.2 대 33.2 정도 되면 거의 뭐 오차 범위 안팎에서 지금 경합을 하는 상황까지 지금 치고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자 구도로 하더라도 사실상 대선 구도가 양강 구도로 가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흐름을 본 것이고, 이번에 매일경제가 조사한 것도 이와 똑같은 거거든요. 상대적으로 양강 외에 나머지 홍준표 후보가 9.2, 유승민 3.0, 나머지는 미미합니다. 이대로 만약에 굳혀지기라고 한다고 하면은 결국은 이번 대선은 문재인과 안철수 양강 구도로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 지금 그런 조사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엠브레인 조사에서도 이거는 오차 범위 아닙니다. 오차 범위 안에서 다자구도에서 혼전 양상이거든요. 이걸 누가 앞섰다고 표현하면 안 되는 조사인데도 혼전이에요. 절대 수치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축구 경기나 야구 경기를 보면은 경기 흐름이라는 게 있거든요. 경기 분위기가 이렇게 어디로 가느냐, 이런 게 이제 중요한데,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33%가 정체된 33%하고 상승세인 33%는 또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각 당이 대선 후보를 결정을 하고 그러면서 한순간 이렇게 굳어져 있던 지지 판도가 갑자기 이렇게 이제 이합집산하는 과정에서 안철수 후보가 지금 지지율이 껑충 뛴 건데, 이게 앞으로 유지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런데 또 우리가 최근에 여론조사 동향을 보면서 굉장히 이제 주목하게 되는 이유는 문재인 전 대표의 경우는 계속 상승세, 항상 1등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철수 전 대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경우는 보면 이 상승폭이 굉장히 가파르게 갑자기 튀어올랐거든요. 저는 뭐 10% 그 초반대, 아니면 심지어 그 10% 밑으로 떨어질 때까지 있었는데 갑자기 쳐올라가지고 문재인 후보를 지금 압박하는 수준에까지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점이 이제 주목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더불어민주당, 특히 이제 문재인 후보 측으로서는 굉장히 신경 쓰이게 되지.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 여론조사 자체에 대해서 지금 어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어쨌든 현재로 보면 이 추세만으로 본다면, 추세로 본다면 안철수 후보 쪽이 앞으로도 더 계속 압박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 측에서 제기한 그 양자구도에서 여론조사 2는 의미가 없어졌어요. 다자구도에서도 지금 굉장히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이제 상당히 의미가 있는 여론조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제 여론조사 자체 보게 되면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계속 한 10% 초반에 머물렀는데, 다자구도에서도 30% 중후 후반으로 이렇게 올랐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여론이 껑충 뛰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이런 어떤 여론조사의 어떤 흐름이나 추세가 계속 이어갈지 여부는 조금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대세론 속에서 여론 지지가 계속 꾸준히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 후보를 가지고 있는 어떤 지지층을 보게 되면 진보 세력이라고 하는 어떤 세력이 굳건하게 집도끼처럼 지키고 있는 상황인데,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10% 있다가 경선이 끝나니까 결국에는 안희정 후보라든가 이재명 시장의 어떤 후보자의 어떤 지지세가 이쪽으로 넘어온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 여론조사 결과에서 그렇게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안철수 후보가 과연 이 보수 중도 후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국민들의 지지를 그대로 계속 붙들고 있느냐가 이 추세가 계속 갈 건지 여부와 결론이 맞닿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것은 바꿔 말하면 결국에는 안철수 후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지세가 중도와 보수라고 한다면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가 과연 얼마만큼 또 선전을 하느냐. 만약 그쪽 후보들이 보수 후보들이 또 선전을 한다라고 한다면 안철수 후보가 또 지지세가 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을 조금 유의해서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50대하고 TK인데 이번에 움직인 부분이, 그러면 안철수 후보가 이들을 적극적으로 끌어안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기존 하던 대로 자강론을 유지하는 게 맞습니까? 자강론으로 가야죠. 계속. 자강론 속에서 움직이는 표는 그대로 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방향을 바꿔버리면 오히려 지지를 또는 신뢰를 잃게 돼요. 이대로 가는 것이 옳은 것이고. 지금 이 판을 어떻게 보느냐면, 기본적으로 안철수 후보한테는 가장 중요한 강점이 하나 있습니다. 강점이 뭐냐면은 여권 후보가 사실상 지금 붕괴돼 버렸습니다. 여권을 대표할 인물이 없습니다.
아주 유력한 인물이 홍준표 후보는 너무너무 약합니다. 그럼 여권이 없다 칩시다. 그러면은 문재인 후보라고 하는 상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문재인 후보에 대항하는 다수의 국민 여론이 문재인 후보에 대한 대항만으로서 안철수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가면 갈수록 더 직결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한 강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그대로 만약에 그것이 아니고 여권에 있는 후보가 압도적으로 더 치고 나갈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치명적으로는 안철수 후보가 치명적이 될 겁니다. 네. 근데 앞으로 그런 데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측면 하나하고 두 번째 약한 것은 뭐냐면 안철수 후보의 이 지지율은 자신이 잘해서 얻은 지지율이 아니에요. 네. 다시 말하면 문재인 후보에 대한 안치 세력들이 결합해서 그 결합된 힘이 지지율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올라가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는 앞으로 서로가 치열하게 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구도 자체가. 그거는 현상적으로도 양강 구도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러면 당분간 지속된다고 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계속 이제는 안철수 후보가 더 따라와서 역전시키는 거면은 한번 역전돼 버리면 이제는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계속 공격을 할 것이고 안철수 후보 쪽도 아마 문재인 후보를 더 공격을 해야 다수가 단일화를 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국민에 의한 단일화가 된다고 판단하고 더 강하게 치고 나올 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